잘 들어보십시오. 귀를 쫑긋 세우고. 이 메일을 보낸 사람이 학생인데 한글을 잘 모른대요. 그러니까 이걸 또박또박 쓰느라고 굉장히 애를 먹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이미 네덜란드는 끝나버렸지만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지켜달라고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메일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듣지 마세요. 저희는 네덜란드에 살면서 온라인으로 목사님 설교를 듣고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 자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후에 부모님과 상의한 끝에 대한민국의 차별금지법 법안이 통과되는 것이 앞으로 기독교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는 성소수자 사상교육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알리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네덜란드는 1994년에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실행된 나라인데 저희는 여기서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고 현재는 중고등학교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학교에서 겪었던 일들을 몇 가지 소개하며 우리 같은 청소년들과 부모님들이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선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면 기독교 학교라고 하더라도 성소수자와 관련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눌 수가 없고 성소수자들이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다녔던 기독교 초등학교에서도 친구가 성소수자에 관한 부정적인 발언을 해서 선생님에게 징계를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 6년 과정에 있는데 저희 학교는 중학교 1학년부터 성소수자에 대한 교육을 받습니다. 이 교육은 무조건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안 가면 생활기록부에 결석 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수자는 남성과 여성 이외의 모든 성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 양성애, 트랜스젠더, 무성애 등 수십 가지의 다양한 성소수자 종류와 정의 및 심벌을 애우기까지 해야 합니다. 이런 수십 가지의 성 정체성이 모두 정상이고 문제가 없다는 교육을 의무적으로 계속 받기 때문에 학생들이 사춘기가 지나면서 성소수자가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중학교 입학 이후에 4년이 지나면 한국 나이로 고1인데 언니 친구들의 50% 이상이 성소수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네덜란드 청소년 50%가 성소수자가 됐다. 나는 현지에서 있는 사람이 써줬는데도 나는 믿기가 어려울 정도야. 2명 중에 하나가 성소수자, 동성애자, 레즈비언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에 친구를 인터뷰하는 조별 과제를 하면 그 친구가 원하는 인칭을 써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의 생물학적 성은 여자인데 친구가 원하면 그녀가 아니라 그들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또 네덜란드는 보라색의 금요일, 그런 날이 있습니다. 이날은 성소수자들을 지지한다는 걸 표현하기 위하여 보라색을 입고 가는 날인데 뉴스, 어린이 및 청소년 프로그램, 학교 분위기와 선생님까지 성소수자 지지 운동에 참여하는 것이 깨어있고 의식이 있는 청소년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친구들의 50%가 성소수자라서 50% 되면 소수자가 아니지 사실은. 다수자가 된 거죠. 그래서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50%가 성소수자라서 성소수자들을 지지하고 싶지 않아도 보라색을 입고 오라고 눈치를 주고 보라색 옷을 입지 않고 등교하면 학교 문 앞에서 보라색 띠를 나누어 주어 손에 차게 합니다. 당연히 학교 안에서 보라색 옷을 입지 않거나 손목에 띠를 차지 않으면 뭔가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차별에 앞장서는 사람이라는 듯한 눈치를 은근히 받게 됩니다. 저희가 다니는 학교는 하필이면 성소수자들을 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진보적인 색깔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말하면 선생님께 불려가서 혼이 납니다. 학교에서 기말 과제 발표 주간 때 동성애와 불륜이 합쳐진 노래를 학교 홍보 노래로 쓰기 위하여 학생들에게 그 노래의 가사를 외우게 하고 뮤직비디오를 무조건 찍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 노래가 머릿속에 맴돌아서 뮤직비디오가 뭔가 찾아봤다가
보고는 일주일 동안 악한 영에 시달려 힘들어하며 부모님과 함께 기도해서 이겨냈던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노래와 뮤직비디오인지 링크를 첨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리더들한테는 이걸 한번 내가 보여줘 봤어요. 내용이 아주 불편합니다. 남자끼리 키스를 해요. 그 뮤직비디오에. 어쨌든 그것이 1억 명을 봤더라고. 8개월 만에. 전 세계적으로 1억 명을 봤어. 그것을. 그건 저한테 첨고를 했어요. 또한 학교에 성소수자 동아리가 있고 그곳에 속한 학생들만 해도 100명이 넘습니다. 학생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의 가족 구성원이 성소수자이거나 선생님이 성소수자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 가르치는 과목과 상관없이 성소수자 깃발들과 그 심벌들을 애우게 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언니가 곧 있으면 학교에서 유럽 다른 나라로 캠핑을 가는데 3박 4일간 본인 의사와는 상관도 없이 트랜스젠더 친구와 한 텐트 안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학생은 남성이었다가 성기는 그대로 둔 채 여성 호르몬을 맞고 여성처럼 가슴이 발달한 신체를 가지고 있는데 본인은 트랜스젠더 레즈비언이라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입니다. 학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여자 화장실 또는 남자 화장실, 탈의실을 사용하는 것들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이런 분위기의 학교에서는 결국 정상적인 성 정체성을 가진 학생들이 불편해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저와 언니 외에는 이런 상황을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없어 보이고 있다고 해도 서로 불편한 입장을 밝힐 수도 없습니다. 저희 언니가 고백하기를 중학교 1학년 때 2학년 사춘기 시절을 보내는데 학교에서는 성경과는 동떨어진 진화론적 진보주의적 사상교육에 매일 노출되고 스마트폰을 통하여 세상 미디어를 많이 접하면서 믿음이 약해져 있을 때에 자기에게도 성정체성 혼란이 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참고로 우리 가족은 저녁 식사 후에 매일 성경을 함께 읽고 기도하는데도 모태신앙인 언니가 이렇게 힘들어할 정도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언니는 다시 믿음의 자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이 정도로 학교에서의 이러한 사상교육은 우리 같은 사춘기 청소년들에게는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제 주변을 돌아보면 저와 함께 기독교 초등학교를 나왔던 친구들 중에 몇 명은 중학교 2학년이 지난 지금 성소수자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순수했던 친구들이 더 변질될까 봐 걱정이 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어서 사회의 모든 분위기가 성경의 진리와 멀어지게 된다면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다음 세대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는 것처럼 믿음을 지키기 힘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학생들은 이런 경험들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기에 저희의 경험들을 용기를 내어서 공유합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이것을 보고 차별금지법이 얼마나 심각한 법인지 제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족이 네덜란드에서 끝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의 진리 아래서 믿음을 지키고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오늘 영상을 보고 있는 외국에 있는 혹시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면 나눌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오픈해도 되는 내용이 있으면 저에게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선별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제가 소리내서 알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